네, 반갑습니다. 6월 28일, 네,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가지 종목들이 또 나왔네요. 시장에 논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래량 특징주 휴마시스, 드디어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네요. 거래량이 터질 때는 매도가 좋다라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FST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급등 특징주에서는요, 정책 테마주, 동국 SNC가 일단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5G 관련한 이슈가 또 팍 불거져 나왔죠. 그래서 대한 에이스테크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으로는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1등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채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인데, 이 카카오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바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 휴마시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가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그래서 거래량 특징주로 휴마시스 먼저 보죠. 휴마시스는 이것도 연속적으로 계속 진단에 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급등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항상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또는 이제 급락이 나온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죠. 아마도 이제 첫 번째 매도 포인트는요, 여기 상한가 6월 24일 날 나온 이후에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죠. 하한가였나요? 네, 여기까지 나왔을 때 보통 요럴 때 매도를 하면 되는데 아마 매도가 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보통 하한가 수준이었다라면은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어야 되는데 이게 갭으로 떨어지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매도가 아마 안 됐을 거고요. 다음날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제 주말장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아마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 요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내려가는 과정이 있었고 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동안 매도 못했었던 물량들이 매도를 많이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장에서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고요. 월요일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 조정으로 들어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매도를 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가 하락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과매수 국면에 대한 것들도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 하락세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은 하나인 것 같아요.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좀 축소하고 비중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경고지만 위험까지 가면서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도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급락,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량 모두 다 나와줬기 때문에 단지 음봉이 아니라는 것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도 양상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속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도하기 싫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겠는데 매도하기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반을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네, 그래도 매도긴 매도네요. 절반을 매도하시고 향후 추이에 따라서 나머지 절반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일단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 FST 볼게요. FST. 이 FST도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과정 동안에는 사실 대응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계속 상승이니까요. 근데 늘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할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그 시점이 매도 포인트다. 그럼 지금 이 타이밍,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매도 타이밍이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지금 추세가 좀 많이 벌어져서, 이격이 벌어져서 부담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21선과의 간격은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는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지만 약간 추세적으로 좀 중기적 관점으로 올라갈 때는 21선까지도 같이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1선까지 같이 끌고 올라가는데 간격이 이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간격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조금 나는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생각해서 대응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5일선과 21선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바로 그 시점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염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25,000원 구간 지지가 된다라면 일단은 뭐 주가가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매도에 대한 포인트,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매도에 대한 포인트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조금 이제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라든지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은요, 살짝 들어오는 자리 이용해가지고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일단 금요일날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아침부터 이제 떨어져서 시작한다. 이게 만약에 위쪽에서 애매하게 시작한다 그러면 매도할 필요가 굳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지지선까지 근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는 뭐 매도를 보시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죠. 지지선에 대한 부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하시려면 일단 금요일날 여기 5일선 이탈하는 시점, 즉 3만원 정도 시점에서는 매도를 들어가셨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과매수 국면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들어가면 조금 깊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는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경고탁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일단 뭐 21선의 지지선을 보면서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위험한 구간은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기는 매도, 중기는 21선까지의 간격 데드크로스 상황들을 보고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이제 크게 상승한 종목이죠. 동국 SNC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이죠.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특별법,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내연기관을 퇴출하고 핵 폐기물의 처리를 연동시키는 뭐 원전 감축 또는 에너지 효율 의무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떠나서 그냥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요, 그린과 뉴딜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한 움직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생 또는 풍력 이런 쪽으로 지금 연관이 있는 이 동국 SNC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내연기관 퇴출이라는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떠오르는 것들이 태양광이 지금 맛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풍력,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좀 집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상한가가 진입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를 보시면 여기 근데 많지는 않네요. 5,300원짜리인데 47만 주면은 상한가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봉 볼게요. 여기 지금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올라갔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매도도 같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조금 약하다, 좀 지켜보자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월요일날은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아래쪽에 지지선이 지금 4,700원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하락해서 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지선은 4,750원, 4,7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지켜주면 일단은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캔들의 몸통 절반 이상 깎는 이 4,700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변동성을 이용한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관점이 좋겠죠. 일단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홀딩 관점이고 4,700원 이상에서는 그냥 큰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5G죠? 5G 관련해가지고 5G 관련한 종목군들은 제가 근데 썩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뭐 특히 통신장비 이런 쪽은요, 늘 들어왔던 말씀이 우리나라는 이미 구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장비가 더 들어갈 만한 곳은 없고 유지보수 쪽인데 이것이 만약에 살아나려면 해외 쪽으로의 수주가 터져야 된다,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쪽 수주가 지금 삼성전자를 통해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 해외 투자, 그리고 만약에 각
국가들이 5G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왜냐면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언택트라든지 인터넷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나올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 통신사, 1위 통신사인 이제 버라이즌에 5G 장비를 수주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5G 장비에 대한 2차 랠리가 해외 시장을 통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보다도 해외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5G의 2차 전성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관점이라면 일단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실체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또 세계 시장 점유율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통신 강국이다라고 합니다만 걔네들이 전부 다 그냥 야 걔네 한국이 잘하니까 한국 거 다 갖다 쓰자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전부 다 그 중국 애들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데려다가 이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를 빠뜨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긴 해야 될 겁니다만은 어쨌건 일단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 좀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동향을 한번 볼게요. 동향을 보시면은요. 지금 매도 호가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보면은 호가창을 들여다봤을 때 매도 호가가 많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도 호가가 많다. 이 부분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에 매도 호가가 많으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려 있고요.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약간은 지금 몸통 자체가 좀 부담스럽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사실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지지선대가 1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항도 여기 15,0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즈음 여기 지금 12,500원에서 14,000원 요 즈음에서 뭔가 이제 그 증시를 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원 정도 지지선을 일단 확보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지금 13,000원인데 만원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생각할 때 12,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를 한번 공략해보자. 매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생각하시고요. 12,500원 이상에서 움직인다거나 뭐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12,0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범위, 즉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비상식적인 상황, 즉 5일선을 깬다든지 뭐 음봉이 굉장히 크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모습만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을 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1등인데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뭐,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종목 진단 방송이라든지 시황을 통해서, 슬금슬금 매수를 조금 해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2,000원 구간이었는데, 요 구간대에서 일단 매수가 된다면, 사실은 뭐 바닥이랑 멀지 않죠? 5만원이라는 어떤 심리적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충격 없는 상태고요. 내려가봤자 마이너스 5%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충격 없는 상태고 또 매수를 해서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살짝살짝 매수를 해 나간다면 나쁘지 않겠죠. 지금 보시면 과매수 국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이제는 상승해도 이상할 것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해외 시장 동향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면 사실 수급이 개선된다거나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오면 삼성전자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은 뭐 평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든 뭐든지 간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증시의 하락을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은 좀 드네요. 지금은 뭐 매수 한꺼번에 밀어넣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은 위치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아니면 중기적 상승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면 지금 매수 타이밍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사지 말고 조금 정도 사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올라가서 주목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매수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급하게 올라갈 때는 무서우니까 못 사는데 여기서 살짝 옆으로 눕는다거나 조정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매수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조정 이후에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카카오의 상황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벌어진 상태면 상관없는데 지금 5일, 20일, 60일선 간의 이격이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이든지 간에 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움직이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횡보가 나오든 아니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이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야지 그냥 자기 혼자 독불장구처럼 올라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난 차트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진행된 게 2019년 초란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제가 14만원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것을 제가 인증을 계좌로 보여드렸죠. 그때만 보더라도요,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가끔씩 5일, 20일, 60일선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 조정이 들어왔던 것 말고는 괜찮았었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딱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121선 근처죠. 20만원까지도 툭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보고 어디까지는 괜찮은지 한번 보면 최근에 형성된 지지선이 25만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25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위쪽에서는 그냥 보유해도 된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호재성 재료들이 여전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카카오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네, 이렇게 총 6가지 종목들 이야기해드리고 뭐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 말씀 좀 드렸습니다. 꼭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진단이 아니더라도요, 비슷한 패턴이라든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대응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테마주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